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요즘 궁금한 것은 주로 챗GPT를 통해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박증 관련해서도 챗GPT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챗GPT 특성상 마음 편하게 물어볼 수 있기도 해서 상담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강박 행동이 되면서 증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강박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챗GPT에게 강박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주로 확인하는 행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능성을 더 파고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강박증의 공통적인 특징은 확인하려는 욕구입니다. 가능성을 파고드는 의심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거죠. 예전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의사나 상담사에게 계속 물어본다거나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확인하는 등이었는데 요즘은 챗 GPT에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성적인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공격하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도 행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은 이게 암의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닌가요? 혹시 제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강박적인 질문들을 하면 챗GPT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택합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은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만으로는 바로 성범죄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으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상식적인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박적인 사람이라면 역시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잖아. 챗GPT는 객관적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현실적인 거네. 그럼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안이 다른 방식으로 번지듯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답변은 중립적이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추행은 심각한 범죄이며 보통은 명확한 기억이 남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난다고 해서 실제로 행동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안이 계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을 권장합니다. 저는 개인의 과거 사건을 판단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처럼 당연하게도 챗GPT는 확실한 부정, 긍정 이런 것들을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로 알 수 없다거나 가능성이 있다거나 전문가에게 가라 라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또한 결국 전문가한테 확인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대로 그 챗GPT의 답변을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AI의 이런 답변들은 절대적인 안심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가능성은 있다,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박적인 확인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이렇게 챗GPT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면 불안은 더 커지고 강박적인 확인은 더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챗GPT는 계속 답변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이상한 방식으로 더 많이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하는 강박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러한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박증을 가진 분들은 챗GPT에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메타인지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챗GPT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강박적 확인 행동일까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자꾸 확인하는 건 과한 반응일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건강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즉,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내 반응 방식이 과한 건지를 묻는 겁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사실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반응하는 방식이 과한 건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이 행동과 반응이 강박적인 반응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챗GPT는 단순한 위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행동이 반복되면 강박증일 수 있다. 생각 자체는 누구나 하지만 반응이 과하면 문제다. 와 같은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즉, 강박증이자 잘못 들린 알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용도로 질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챗GPT는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강박증 극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것은 자기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챗GPT에게 이 상황을 강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버티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훈련 방식을 제안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습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과한지를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강박증 상담사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챗 GPT를 강박증을 상담하는 상담사로서 설정을 해놓고 자신을 강박증 치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상담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만약에 심리 상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해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상담하는 만큼의 깊이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리허설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알아차리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강박증 치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챗GPT에게 이 생각을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또 챗GPT 나름의 어떤 창의적인 답변을 다양한 방식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챗GPT를 맹신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챗GPT가 실제 상담사나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이 도구를 건강하게 사용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챗GPT와 대화할 때 확인하려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 훈련이자 점검이자 알아차림을 위한 어떤 기록용으로 메타인지적으로 증상을 알아차리는 용도로 쓰면 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질문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반응이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강박적인 건가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챗GPT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거나 중요한 건 반응이 과한지 여부다라거나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찝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박적인 확인에서 벗어나서 내 반응이 건강한 범위인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챗GPT를 강박증 극복에 잘 활용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보고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강박증에 잘못 사용하면 끝없는 확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알아차림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자기 훈련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강박증 극복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챗GPT를 사용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듯이 묻지 말고 내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강박증을 이겨내는 큰 전환점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강박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강박증 훈련은 제가 운영하는 강박증 온라인 강의에서 더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도 괜찮고요. 이처럼 함께 강박증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